두 번째는 눈으로 읽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죠? 네. 그게 논문으로 이렇게 밝혀진 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을구는 뭐냐면 소유권 이외에 어떤 담보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를 등기원인이 아니라 등기원인은 뭐예요? 이 어떤 거래가 성사가 된 거를 등기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매매 계약이 됐다라고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잠금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날짜가 나오는 거고, 계약한 날짜가 나오는 거고, 접수는 뭐예요? 접수는 등기에서 접수된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경매나 일반 매매랑 소유권 취득되는 게 약간 틀린데, 첫 시간에 경매는 절차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경매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유권 취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민법 187조랑 민사집행법에 이런 게 나와 있고, 일반 매매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매매에서의 소유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등기를 해야지만 변동이 효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법에 있는 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얼른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그냥 샀는데 친구가 보내서 줬는데 깜빡하고 내가 오늘 서류가 다 준비가 안 됐다. 내일 줄게. 그래 친구야 그랬는데 내일부터 연락이 안 돼. 그러다가 그 친구의 어떤 채권자가 있어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금방 까먹으시는 거예요. 2억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법리관계를 알았으면 그죠?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제 가처분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럴 때 사실 이분이 또 그런 거라도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못했던 사례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등본에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갑구 을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 비교하고 접수번호 비교하기 힘드니까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경매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편하게 보시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FC까지 실전하기 말소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얘보다 순서가 늦으면 다 기본적으로 말소예요.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소예요. 얘보다 빠른 게 있으면 인수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여기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부등본에도 말소기준권 얘를 기준으로 다 지워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도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권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인기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면 경쟁력이 좀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동네 아파트가 내가 실제 한번 입찰을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의 과거 사건, 그죠? 낙찰된 사례들을 검색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사이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 계약 신협 거기까지는 네. 인수인가요? 계약 신협부터 다 지워지는 거예요. 정말요? 예, 여기서 다 지워진 거라서 얘보다 순서가 빠른 게 등기부에 있으면 인수인데 빠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기부 인수할 때 없으시고 낙찰 받으면 다 요거 여러분들이 돈 내고 지우시면 돼요. 요게 이제 경매정보 사이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민원24 정부24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민원24랑 정부24는 여러분들이 주민등본 초본을 여기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센터 가지 않으셔도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부동산 하시면서 또 필요하신 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같은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대부분 이런 것들도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가끔 빠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셔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은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사편리라고 해놨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이 일사편리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는데 일사편리는 이제 뭐가 좋냐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번지수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시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때 많이 보시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같은 거 보실 때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토지를 어떻게 개발한다, 주택을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저분들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뭐가 중요하다고들 해요? 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목도 있긴 하지만 도로에 접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에 접했는데 그냥 도로에 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위가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도로가
누구 땅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누구 땅이냐, 소유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도로의 지번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도로의 지번을 확인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사표류 같은 데 가서 거짓수를 쳐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보는 거죠. 그죠?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등기부등본 같은 데 보실 수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셨을 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번지수를 치고 클릭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죠? 클릭 해가지고 결제하기 직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유자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김치 소유인 거지 이제 그죠? 네. 여기서 돈을 주면 이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사별리 가시면 이름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권리관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권리관계는 이 등기부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물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만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누구 거예요? 별에서 온 부대 거가 아니라 국가 거예요. 국가. 그러면 이제 뭐 국가의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로가 국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그죠? 도로 조명료 같은 거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데 가면은 뭐예요? 경땡땡이면 경시 소유일 수도 있긴 하지만 도로를 가면 경기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죠? 보실 때 일사별리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일사별리를 여러분들 로그인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세요. 그죠? 네. 인증서를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 가시면 뭐 설치할 게 좀 많아. 프로그램이. 네, 그런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열람 발급 차이는 뭐예요? 발급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실 때 이건 발급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보실 때는 열람용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시고 핸드폰 소액 결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면 그걸로도 가능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반포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재건축했어요. 그죠? 반포주공 3단지가 재건축이 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하셨어요. 네. 새 아파트고 또 손바뀜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그런 등기 업무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자기네 아이디를 줍니다. 등기 마음대로 뜨세요. 신용카드 번호가 다 알려주는 거죠. 대신에 신용카드 결제 한도는 월 10만 원. 10만 원 해놔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싹 주기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그렇게 하더니 아마 몇 군데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가족한테 다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주는데 사건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했던 그런 케이스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임차인한테는 확정일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 중요해요? 이 확정일자는 여러분들 보통 누가 받아요? 임차인이 받아요. 전세 들어가다 월세 들어갔는데 이 확정일자는 오로지 언제만 필요한 거냐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할 때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날짜에 전세 보증금 이거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확정일자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관리하냐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냐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러 통상 어디를 가요? 주민센터 갑니다. 그죠?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계약서를 찍어주기 때문에 그 계약 사본하고다 보관을 하죠. 그러면 거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임대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세를 주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 그래서 그냥 요즘에 어때요? 임대소득세 내야 안 내요?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안 내고 버티시기는 이제 좀 어려워지시는 사회가 오는 것인데,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예요? 빈틈이 없어요. 그죠? 빈틈이 없어요. 그죠? 물론 그래도 그런 빈틈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점점 그런 것들이 빈틈이 없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또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더 보시면 되냐면 아까 임차인들이 보시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유형의 주택이 있어요. 그죠?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한 건축법상으로 그죠?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하고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의 순서는 꼴등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확정 임차 순서가 꼴등인 거죠. 신창이죠. 그럼 그 다가구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순서 꼴등이니까 나가서 선배님들이 먼저 확정 임차 받아놨으면 다 먼저 배당 받아가겠죠.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들이 그 중개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확인 설명을 다